안녕하세요, 보틀랜드 현이입니다. 지금 벌써 뭐 썸네일에서 보시고 오셨겠지만 제가 지금 백야드에 이제 그 파티오, 이제 루프 있는 거, 그 파티오를 만드는 작업,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는 집에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6, 7년쯤 전에 이전에 살던 집, 이제 거기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때 샀던 그 집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깡통 옵션? 뭐 이런 집이었어요. 뭐 인테리어도 굉장히 좀 심플하고 뭐 있는 게 뭐 없고 백야드도 뭐 그냥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파티오를 하고 싶은데 올해고는 이제 겨울 내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루프가 좀 있으면은 좀 이제 겨울에도 춥지 않은 비가 오는 날에 이제 백야드를 즐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었고 뭐 카메라도 좀 부족고 그때는 좀 큰 카메라 이런 거 써야 됐고 그래서 사실은 영상이 없습니다. 영상이 없고 사진도 뭐 그렇게 자세히 찍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옆에서 가끔씩 좀 일단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얼마나 재밌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은 요거 말고 다른 인테리어 했던 것들 뭐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볼게요. 야, 그때 제가 유튜브를 했었으면은 진짜 할 거 많았을 텐데 거의 그때 그 집을 거의 플립오버에 가깝게 했거든요. 거의 손 안 댄 데가 없으니까 마루, 몰딩, 계단, 뭐 파티오, 잔디, 심지어 스프링클러까지 뭐 다 했으니까 그때 제가. 이 파티오는 거의 이제 인테리어를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이걸 했던 건데 이제 이미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 그래도 이게 구조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겁이 없었죠 제가. 그래서 겁이 없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 이제 교회에 있던 한국 분들이 이제 한 3집 정도가 이걸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용기를 얻어서 했죠. 근데 그 3분이 다 직접 하신 건 아니고 한 분은 직접 하셨는데 조금 이제 그랬고 아무튼 나머지 2분은 이제 사람 불러다가 이제 돈 주고 이렇게 시키셨는데 그 비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들은 제 거랑 거의 한 분은 제 거보다 조금 작거나 비슷한 사이즈였고 다른 분은 제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였고, 그래서 요 분은 이제 그 전문업자가 아닌 이제 그 핸디맨, 이제 멕시코 사람들, 이제 멕시칸들 부르다가 이제 이렇게 일 시키고 해서 하신 건데, 그분이 제가 듣기로 그때 한 7, 8년 전에 한 7,000불 정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다른 분이 이제 건축업자한테 맡겼는데, 그분은 이제 지붕 없이 그냥 파티오 정말 이렇게 뼈대만 있는 거, 이제 비 오면 비 새는 거, 이제 그걸 하셨는데도, 전문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비쌌겠죠. 그래서 한 10,000불 정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작업은, 비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나? 한 2,000불 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사진이 이제 흩어져 있던 걸 다 끌어 모으고, 뭐, 그렇지만 사진이 너무 자세하진 않으니까 또 필요한 보충 자료들 좀 이렇게 좀 모으고 하다 보니까, 와, 이게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네. 제대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면은 10분은 안 될 것 같고 한 30분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고 따라 하실 건 아니죠. 그래서 구경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따라 하시려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거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법적인 부분이에요. 요 사이즈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뭐 이제 허가 없이 그냥 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각 주마다 다르니까 그걸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붕 면적 기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뭐 주마다 몇백 스퀘어를 넘어가면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거보다 작은 거는 괜찮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시고 그리고 또 지붕 경사도 이 경사도도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경사도가 낮아서 플랫하면은 또 뭐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는 직접 잘 확인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제 백야드 상태인데, 지금 보통 이제 미국 집들은 이 백야드에 보면은 밖에 요렇게 이 시멘트로 된 요 공간들이 요렇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 있는 거고, 여기 잔디를 심고 뭐 요런 상태죠. 이제 요 잔디도 제가 다 심은 거고, 파티오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요런 걸 사서 썼어요. 이제 요런 테이블 사고, 뭐 우산 요런 거 사서 쓰고, 뭐 이제 햇빛도 좀 막아주고 뭐 요렇게 살고 있는 상태였죠. 자, 이제 요건 이제 작업 중인 상태의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일단 집의 구조를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제. 요 뒤에 조그만한 처마가 요렇게 하나 있고, 여기 요게 이제 백야드로 나가는, 이제 집에서 백야드로 나오는 창문이 좋으니까, 요만큼의 공간, 여기 한 30cm, 50cm가 안 되는 공간 정도, 이렇게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공간은 그것뿐이고, 그러니까 없다시피 한 거죠. 이제 그게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확장을 해서 처마? 요거에 똑같이 이제 확장을 해서 뒤로 길게 쭉 빼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집은 사실 조금 이제 그 층간 높이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그 천장까지 높이가 8피트 밖에 안 되거든요. 아마 제일 낮은 집이 8피트일 거예요. 이제 9피트, 10피트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사는 집은 9피트고, 예전에 텍사스 살던 때는 단층집이었는데 거기는 방이 10피트, 거실은 12피트까지 되고 막 이런 되게 천장이 높은 집이었는데, 여기 집은 이제 낮기 때문에 이제 낮으면은 이제 만들 때 뭐가 불편하냐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2층 창문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지붕을 연결할 때가 아무리 높아봐야 요것보다는 아래라야 되죠. 이제 요거보다 아래로 이제 지붕이 시작돼야 되는데, 여기서 아래에서 시작이 돼서 지붕이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은, 그러면 여기가 너무 낮잖아요, 요 공간이. 그러면 또 생활하기 불편하고 하니까. 그래서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 처마에 이 경사도가 또 이렇게 경사지지 못하고 좀 이렇게 완만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이제 법적인 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비가 오면 비가 또 고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요 안쪽으로 여기다가 이제 시작을 해서, 요렇게 시작을 해서 밖으로 이렇게 쭉 빼는, 그렇게 이제 작업을 했어요. 자, 이제 사이즈를 정하셨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포스트 기둥을 박아야 되죠.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여기다가 이제 띄워 놓을게요. 이 그 명칭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고 가시면 좋은데,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요 두 개의 기둥, 포스트라 그러고, 그 위에 이제 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두 개를 세웠으면은, 그다음 집과 연결되는 요 갈비살, 랩터라고 그러나, 이제 그거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거까지 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자잘한 일들이니까, 그 구조물을 세우는 게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이죠. 지금 이제, 이 포스트를 세우는 방식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잔머리를 굴리다가, 그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들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일 너무 크게 하면 또 힘드니까, 그래서 이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지금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포스트를 세울 때 이 콘크리트 위에다가 세울 것이냐, 아니면 콘크리트 밖에 땅을 파고 세울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슬라브 바깥쪽에다가 하려면 이제 땅을 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포스트를 넣고 공구리 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일이 조금 더 번거롭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이즈가 딱 이제 콘크리트 사이즈에 딱 맞게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렇게 힘들게는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좀 편하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방식이 이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서 그 철물 하드웨어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를 세울 거예요. 필요한 철물들은 이제 홈디포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 데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철물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조인트에 필요한 각종 철물들이 이렇게 쭉 있고, 요런 사이즈의 나무는 요거를 해서 2x10 짜리는 요걸 해서 연결할 수 있다, 뭐 요런 것들 그림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요쪽에 보면은 이제 포스트 박을 때 쓰는 거, 제가 이제 썼던 얘는 이제 콘크리트에다가 하는 거고, 공구리 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썼던 거는 이거였나? 이거였던 것 같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앙카 박아 가지고 콘크리트에 구멍 뚫어서 쓰는 거였고요. 뭐 각종 필요하신 스타일의 종류들이 다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서 쓰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지금 요게 지금 그 방부목이라 그러죠, 한국에는. 여기 프레셔 트리티드, 이게 방부목인데 그거를 이제 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윗부분이에요. 윗부분에 이제 그 빔, 이거 올릴 것 부분이라 가지고 지금 요 철물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걸 이제 그 포스트 위에 빔 올릴 때 쓰는 거, 여기다가 포스트 받고, 요거 아니구나, 요거구나. 그래서 쓰는 것들 뭐. 그리고 요 뒤에 지금 여기 뒤에 여기 보이네. 여기 이제 땅에 이미 이제 콘크리트 구멍을 뚫어서 얘를 잡아주는 포스트 그 하드웨어를 지금 이미 설치를 해 놓은 거죠, 지금. 그래서 요거 뚫는 거는 이제 일반 드릴을 쓰셔도 될 것 같고, 다만 그 날 길이라 그러죠. 걔를 이제 콘크리트용 길이를 사서 이제 구멍을 뚫어서 요거를 이제 장착을 하시면 되죠. 그걸 장착을 했고, 위에 것까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좀 민망한데 제가 지금 복장이 좀 웃기죠. 주링은 그렇다 치고, 지금 나시를 입고 팔토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촌스러운 지금 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나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냐면은,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름을 지나고 났을 때, 반팔을 이렇게 입고 지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옷을 벗었을 때, 여기까지는 하얗고, 요 밑으로는 까맣잖아요, 보통. 제가 그걸 좀 이렇게 싫어해요. 제가 병적으로 그걸 싫어해. 그거 왠지 좀 없어 보여, 사람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나시를 입고 팔토시를 요 까만 부분을 가리는 거지. 고기까지만 딱 올려서. 그러면 여기 하얀 부분이 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팔 전체가 이렇게 새카매지겠죠, 이제. 그래서 제가 요런 목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사실 요거 작업 끝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어깨까지 이렇게 이쁘게 탔더라고, 이제. 다만 요거를 높이 잘 조절 못 하시면은 여기에 흰 띠가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서 옷을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이 뭐 듬성듬성 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데, 자, 일단 먼저 보시면은 포스트를 하나 세웠죠. 그래서 이게 포스트를 세우면은 밑에만 이렇게 잡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렇게 좀 휘청휘청거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똑바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거에 쓰는 그 물방울 그 수직 수평계가 있어요. 이제 그거 사다가 쓰시면 되고, 요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하고, 그렇더라도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옆에 요렇게 이제 2x4 같은 걸 요렇게 대서 이제 이렇게 위에 이제 클램프로 물어놨죠. 이렇게 물어놔서 이제 지지를 시켜 놓는 거죠. 이게 너무 휘청거리면은 뭐 요쪽으로 하나, 뭐 요쪽으로 하나, 뭐 이렇게 두 개를 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을 좀 쓰셔야 될까요? 그렇게 똑바로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얘가 요 밑에 하얀 거 요거 있는데 요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 벌써 나왔네, 사진에. 지금 이 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깡통 옵션에 가까운 집이라 그랬는데 희한하게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어디냐면 지금 여기가 정문이에요. 들어오는 정문. 백야드는 요 뒤쪽에 있고, 뒤쪽에 저쪽에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런 이상한 구조물이 있죠. 요렇게 하얀 것들, 요렇게 빔이 있는. 이게 무슨 뭐 고대 그리스 신전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이게 심지어 그때 이 집을 이제 처음 지을 때 당시에 옵션이었대요. 돈 내고 하는 옵션. 그래서 이 동네에 실제로 이걸 가지고 있는 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도 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저렴해 보이는 타일이죠. 이런 막 싸구려 같이 보이는 그런 목욕탕 타일 같은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요것들을 철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마루를 깔면서 그걸 다 철거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쓰이게 될 줄 모르고 어떻게 이쁘게 그냥 이거를 이렇게 똑 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철거를 하니까 막 다 부시게 될 텐데 이것도 이쁘게 철거를 했었어요. 네, 참 이걸 이렇게 쓰게 될 줄 알았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이쁘게 철거를 했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요 기둥 두 개를 떼놓은 게 있어서 그걸 이제 파티오 기둥에다가 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집이 이제 이렇게 밑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요런 기둥이. 네. 이게 참, 이게 뭐라고 이거를 굳이 돈 주고까지 이걸 했을까, 그때 사람들이. 자, 이제 사진이 너무 없어서 지금 너무 듬성듬성인데, 자, 일단 요거를 했고, 두 개의 포스트를 세웠고, 포스트 세우는 것까지는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마음만 돈독하게 먹고 하면은 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제가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었고 걱정을 많이 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장 쉽게 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게 요 빔, 요 빔, 요거를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포스트가 올라가 있고 요 빔을 설치하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요 이야기도 잠깐 드리면은 요 두 개의 포스트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요 빔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좁으면은 얘 좀 뭐 낮은 걸 써도 괜찮을 거예요. 좀 작은 나무를 써도 괜찮은데 멀리 띄우면 띄울수록 얘가 두꺼워져야 되죠. 그래야지 하중을 받을 거니까. 근데 이게 파티오를 만드는 게 여기 만약에 기둥을 3개를 만든다. 가운데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보기 싫잖아요. 시야 가리고. 그래서 2개만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은 요 빔이 굉장히 이제 두꺼워져야 돼요. 제 기억에 얘가 4x 14, 16 뭐 그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나무였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홈디포에 안 팔고 그 나무 자재 전문점 뭐 이런 데를 가셔야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미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확대를 좀 해볼까요? 내가 여기 있었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포스트를 설치를 했고 여기 이제 철물 하나 달았죠. 여기다가 철물 달았고 요거를 이제 올렸어요. 자, 요거 올리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올리는 거를 제일 걱정을 했었고 이제 그렇지만 쉽게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나무를 둘이 들기도 힘들어요. 사실 너무 크고 두껍기 때문에. 길이가 지금 이미 이게 14피트? 12피트 뭐 이렇게 되게 길고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둘이 들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둘이 들고 저 높이까지, 이 높은 데까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올리겠어요, 이제. 그래서 와이프의 도움을 받기도 여자가 이거 하기 힘들 거고, 우리 애가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또 이게 애가 힘이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이걸 했냐면은 이제 짜투리 나무 조각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이 포스트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크류를 박아도 좋고 뭐 아니면 그냥 이 클램프로 찝어도 좋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집어 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탁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또 클램프 요거 살짝만 집어, 너무 세게 집으면 안 되고 살짝만 집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하나 요렇게 올리고 이쪽에 와서 요렇게 올리고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또 다시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버팀목 하나 붙이고 얘를 클램프 빼서 이렇게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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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했어요, 이거를. 안 그랬으면은, 그 아이디어가 없었으면은 와, 여기서 진짜 사람을 부르던가 그랬어야 될 텐데,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요령을 부리면 이제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놓은 상태죠. 그래서 그거를 올려놓은 상태고 이미.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갈비살이라고 부르는 랩터, 예, 이제 그거를 설치하는 단계예요. 요 철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 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기 또 하나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요거를 사서 쓰시면 되고, 아까 그 왼쪽이었고 지금 오른쪽 거 보시면 똑같이 작업이 돼 있고, 아까 여기 요 하얀 거 아까 거기서 빼냈던 거,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요런 식으로 끼워 놓은 거죠. 요 6x6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6x6짜리에다가 요거를 끼는데, 처음에는 이거 안 끼고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아니 저거를 좀 끼면 이쁠 것 같다, 좀 껴줘, 이렇게 이제 오다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끼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이 근소한 차이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각형과 이 원이 이게 끝에가 딱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요 끝에를 싹 땄죠, 지금 제가. 요 내기퉁이를 이렇게 그 원형소로 사용해가지고 땄어요, 이렇게. 아, 참, 이것도 힘들었지. 그래서 그 따서 그때가 도대로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씌워 놓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 이제 아까 그 2층 방에서 이제 밖을 보고 찍은 건데, 아까 그 만들었던 그 위에다가 이제 합판을 올려놓은 거죠, 이제. 그 갈비살 이렇게 했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합판을 올려서 위를 다 덮은 상태예요, 이제. 뭐 빗자루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포스트 세웠고, 빔 세웠고, 갈비살 다 이렇게 놨고, 갈비살 간격은 적당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고, 갈비살은 저 2x4로 써서 그냥 했어요. 그래서 놨고, 위판 덮었고, 지붕해야 되니까 일단 위판 덮었고, 안쪽에 이제 밑에서 보이는 천정이죠. 그쪽 부분에 이제 나무를 사다가 또 이렇게 다 작업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텅앤그루브라 그러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쭉쭉쭉 하나씩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뭐 이음새 부분도 좀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을 다 했어요. 전기도 따다가 등도 다 매립을 이렇게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는 김에 이제 앞에도 이렇게 요 구멍을 좀 뚫어서 작은 LED를 이제 좀 무드 등처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달아줬죠. 그래서 전기도 이렇게 끌어와서 다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기 끌어오는 거는 나중에 사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안에 지금 칠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네요. 여기가 그 방부목으로 된 그 빔이라 그랬고, 거기 양쪽에 이렇게 페이스 판넬 뭐 이런 걸로 붙여 놓은 거고, 요 모양은 요렇게 된 거 제가 깎은 거. 이쁘라고 이렇게 좀 고생해서 깎았어요. 그래서 깎은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요것도 역시 그 이쁘라고 이제 페이스 프레임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것도 이제 랩핑처럼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이미 커터까지 다 붙여 있네요. 요 커터는 이제 옛날 원래 있던 거, 여기 예전에 원래 집 구조물에 있던 거, 요게 커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띄놓은 거를 그대로 재활용해서 다시 붙였어요. 굳이 또 새 거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뗐는데 이쁘게 잘 뗐어요. 안 찌그러지게. 그래서 그거 사다 붙였고, 요 커터 그대로 이제 재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요거 지붕까지 지금 작업을 다 끝난 상태의 사진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예, 여기 지금 요거 이름이 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또 요거를 작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 그 테두리를 다 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 전문 유튜버들, 이제 그 건설업자들이 올려놓은 걸 보시면은, 파티오 만드는 영상보다는 지붕 작업하는 영상, 그런 걸 찾아보시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빗물이, 비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얘가 이렇게 떨어진 게 밖으로 이렇게 뚝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이제 주전자 물 부을 때도 이렇게 질질 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것처럼 여기도 물이 밖으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안으로 타고 흐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그 철물입니다. 요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얘가 여기 아주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타고 이렇게 흐르더라도 여기서 이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죠. 여기 뒤에 조금
갭이 이렇게 있거든요. 한쪽은 안 들어가고 여기서 바로 똑 떨어지니까 요 나무에는 물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철물이에요. 또 홈디포 가면 다 파니까 요거를 3면으로 이렇게 다 둘러 놓은 거죠, 이미. 그러고 그 위에 이제 아스팔트 싱글을 올린 거예요, 이제. 요 사진이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제 요 거터 달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위에 거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뭐 거터 다는 사진만 잔뜩 찍어놨네, 와이프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터 작업하고, 사다리는 이제 2개가 있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제 하나를 쓰시면은 계속 사다리 들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2개를 놓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저는 사다리가 다 중고로 사서 싸게 그래서 2개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요 사진 보면 이제 전기 따온 거가 보이겠네요. 지금 원래 있던 집에 백야드 나가는 쪽에 전구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전등이 있죠. 요거는 이제 나가면서 실내에서 불을 켜고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기인데, 여기서 제가 전기를 이렇게 따온 거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따려면은 사실 좀 전기 전선이 밖으로 이렇게 보이고 좀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기 이제 이거를 열어내고 여기 이제 같이 이제 뿌락지 시켜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최대한 적게 보이게 한다고 한 게 이게 최선이었어요, 저한테는. 요 사진 보면 또 아시겠네. 이제 여기 이제 요게 있죠. 요 나무. 여기 이제 2x4를 벽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멍 뚫어서 이제 좀 큰 나사를 대나사 되게 큰 거를 이제 해서 빵빵빵빵 박아가지고 놓고 거기다 이제 갈빗대를 위에다 걸친 거죠. 여기 뒤에 걸치고 앞에 걸치고 이렇게 탁탁탁탁. 그래서 벽에다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칠까지 다 끝난 상태네요. 이제 안쪽에 했던 거는 이제 스테인, 오일 스테인 작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칠을 해놨고, 그리고 안쪽에 여기도 이제 다 흰색으로 다 칠이 다 마친 상태예요. 이제 여기도 요 끝에 부분은 이렇게 이제 슈 몰딩이라 그러죠. 이제 몰딩을 하나 쳐서 여기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 붙였고, 이쪽에 흰색 다 칠했고, 아까 그 기둥 부분은 요거 이제 아까 꼈던 거 이제 위로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작업을 다 마친 상태예요. 자, 이제 요 기둥 부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키워볼까요? 요 기둥에 거실에 있던 요 신전 같이 생긴 요 통을 갖다가 속이 비어 있는 이렇게 꼈어요. 그래서 껴서 놓고 위로 이제 밀어 붙일 거고, 요 밑에다가 이제 요렇게 방부목을 사용해서 이렇게 덧대줬죠. 이렇게 턱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올려놓은 상태죠.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좀 밑에 거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요렇게 해놓은 상태고 중간 작업 과정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밑에를 이렇게 돌로 붙여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하고 밑에다 위아래만 이렇게 나무를 커버링을 하고 속에는 이제 가운데 포스트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파벽돌이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이제 얇은 이제 가짜 돌 이제 그건데 그거를 이제 붙여야 되는데 그걸 붙이는 방법은 나무에다 그냥 붙이면은 썩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시멘트 보드라 그러죠. 이제 나무 합판이 아니고 시멘트 합판이라고 해야 되나? 시멘트 보드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사와서 붙이고 거기다가 시멘트 이제 가루 깨가지고 이제 해서 딱딱딱딱 다 붙인 거예요. 이제 요거가 어렵진 않은데 더럽죠, 일이. 섞고 바르고 이제 떨어진 거 치우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사진 보면은 이제 좀 더 좌우가 이제 보이니까 이렇게 밑에 이렇게 4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붙이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4개에서 붙이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작업이 돼 있는 거죠. 여기다가 시멘트 보드 4개 더 붙여서 두툼하게 만든 다음에 파벽돌 딱딱딱딱 붙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오늘 이렇게 이제 파티오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법적인 부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될 거고, 생각만큼 그렇게, 저걸 내가 어떻게 라고 할 거는 아니기는 해요, 사실. 그치만, 다시 하고 싶지는 않은, 참 내가 겁도 없었지, 저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마음을 돈독하게 먹고 하면은 못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린 거는 제가 지금 작업을 할 때 영상이 없어서 사진으로 이렇게 대충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지만 다른 분들 작업한 것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저도 한 몇 개 영상을 봤고 그리고 이제 길 가다가 이런 비슷한 것만 보이면 차 세우고 가서 안에서 이렇게 보고 저기는 어떻게 했을까 여기는 뭘 썼나 막 이렇게 보고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막 자재 만드는 파럼버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맨날 물어보고 걔네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한가할 때 가면은 잘 알려줘요. 잘 알려주고 그리고 바쁠 때 가면 조금 퉁명스럽고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거는 이제. 그래서 물어보고 찾아보고
실제 제가 이걸 작업한 일한 기간은 퇴근하고 조금 하고 주말에 이제 풀로 하고 해서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렸고, 준비하는 기간이 거의 6개월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모양으로 할 건가 디자인을 머릿속에 이렇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재, 이제 뭘 사야 되고 어디서 사야 되고 이제 뭐가 필요한지, 그건 또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반응이 괜찮으면 이제 다른 집안에 했던 것도 또 사진은 몇 개 있으니까 썰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포틀랜드의 소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보신 영상들이 제가 레코드 버튼을 화면 보는 거 그거를 안 눌러가지고 다시 찍어야 되나 하다가 어떻게 지금 억지로 맞춰봤는데 저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